저는 커플마 오기 플러스 김다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 바이올린인데, 이 바이올린은 우리가 평소에 연습용 악기라고 하는 바이올린으로 한 10만원에서 비싸게는 한 30만원, 5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악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 악기인데요. 이 악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악기 중 하나인 그 명기로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라고 경매 가격이 최소 몇십억 원 하는 그런 비싸고 아주 화려한 초고가의 바이올린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께서 이 두 악기 중에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악기를 사시겠습니까? 바로 이 악기를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멋지고 화려하고 또 비싼 이런 좋은 악기를 살 수 있다면 살 거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이 두 악기로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악기는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짜리 인생인가요? 저는 이 두 번째 악기처럼 되게 화려하고 멋지고 아주 비싼 인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집은 가난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물론 좀 가난함을 겪었었는데 그때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도 많았지만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가장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또 이렇게 초라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이 오빠랑 동생보다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이런 게 비교의식이 되면서 나는 또 공부를 못하네? 나는 공부도 못하니까 진짜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이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어서 늘 이제 저의 외면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문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됐어요. 바이올린을 시작하면서 배운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부모님께서 교회 오케스트라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랬는데 거기는 저보다 더 오래전부터 악기를 했던 친구들도 많았고 또 음악적으로도 재능이 또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면서도 또 제 안에 있는 열등감으로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거는 이 친구들, 보통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의 악기를 보니까 제 바이올린보다 훨씬 비싸고 좋은 악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들처럼 정말 비싸고 좋은 악기를 가지면 나도 좀 더 예쁜 소리를 내고 좀 더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에게 제가 이제 떼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좋은 악기 사주세요. 제 악기 너무 싸구려라서 악기 소리도 이상하고 바이올린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제가 애원해서 드디어 제가 부모님께서 조금 없는 형편에서도 저에게 정말 비싸고 좋은 악기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철이 없어서 마냥 내가 비싸고 좋은 악기를 가졌구나 라는 거에 행복해하고 또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저는 또 생각을 했어요. 나도 비싸고 좋은 악기를 가졌으니까 다른 애들처럼 더 멋지게 연주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과연 제가 다른 친구들처럼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악기는 그냥 평범한 악기인 것 같은데도 더 잘하고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친구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제대로 알게 됐어요.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비싸고 좋은 악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연주자가 얼마나 비싼 감동의 연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우리 인생을 이런 음악으로 비유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는 환경이 스트라디바리우스처럼 최고가의 좋은 인생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은 여전히 비싼 아주 값비싼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멜로디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멜로디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 악보에 저의 인생을 비유해봤어요. 이렇게 수많은 음표들이 있지만 수많은 음표들이 있고 그 사이에는 꼭 이렇게 쉬어가고 기다려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빠르게 연주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연주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포르테처럼 아주 강하고 강렬하게 연주를 하기도 하지만 아주 여리고 조그맣게 연주를 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런 많은 악상 기호들을 살면서 우리는 밝고 경쾌한 사랑스러운 연주를 하기도 하지만 아주 슬프고 애절한 곡을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저의 인생을 이 악보에 비유해 보실 때 이 수많은 음표들처럼 제가 연주를 해야 할 부분들이 아주 많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제가 분명히 쉬어가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빠르게 전력 질주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때로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가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포르테처럼 강하게 나 자신을 어필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겸손하게 아주 작은 모습으로 가야 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또 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늘 밝고 경쾌한 음악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슬픔과 아픔을 표현해야 하는 그런 제 인생의 멜로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이런 악보 속에 있는 많은 음표들과 또 그런 멜로디가 같지만 이 인생들은 이 악보 속에서 또 우리가 이 악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하나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멜로디들도 때로는 우리가 연주하기 힘들고 또 슬픈 그런 부분이지만 그것 또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멋진 연주를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멋진 연주를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존경했던 한 교수님의 조언으로 그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마지막 학기를 보내면서 학점이 나와서 제가 그동안 정말 듣고 싶었던 바이올린 레슨을 받았어요. 그 레슨을 받으면서 그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으로 음악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재밌고 또 흥미있게 알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기억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제 바이올린을 들고 교수님께 레슨을 받으러 갔었던 그때입니다. 처음 제가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연주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뭔 줄 아니?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주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거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그 음악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아무리 오랫동안 그 음악을 연습을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대 위에 섰을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라고 말하시면서 저에게 도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도전해봤고 또 감동을 받고 제 전공 과목보다 더 열심히 매일매일 바이올린 연습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딱 50분 있는 그 수업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늘 무뚝뚝하시던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제게 오늘은 잘했네 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 말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교수님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 진짜 매일매일 연습을 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또 한 번의 칭찬을 좀 기대했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뜻밖으로 정말 당연하게도 연주자들에게는 왜 연습하는 건 당연한 거지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제게 정말 멋진 말을 하셨는데 한 연주가의 명언이라고 합니다.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동료가 알고 3일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음악은 참 재밌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를 하면 그 우리의 음악은 늘 발전하고 앞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연습을 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음악 실력이 그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뒤로 퇴보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열심히 연습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 인생에서 비교해 봤을 때 또 제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저의 꿈과 제가 여태까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실현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고 더 감동적인 연주,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늘 꾸준히 성실하게 연습하고 내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얼마짜리 인생인가요? 혹자는 저처럼 이런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같은 아주 멋진 인생이 아닌 그냥 평범하고 어쩌면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100만 불짜리 인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100만 불짜리 연주를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이런 여러 가지 응표들 속에서 우리가 연주해야 하는 그 부분 속에선 늘 쉬어가고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고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으며 또 강하게 혹은 여리게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그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멜로디를 연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이런 슬픔을 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의 연주는 늘 이런 최고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퍼퓸과 오기를 통해서 발견한 우리 자신의 색깔과 향기를 우리 인생의 멜로디 안에 같이 섞어서 더 아름다운 연주를 하시길 바라고 또 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며 또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늘 부단히 연습하고 준비해 나가는 퍼퓸아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한 질문을 함으로써 저의 스피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짜리 인생을 연주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김다빈이었습니다.